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정승 교수님께서는 발제하시면서 이 시간 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 규정과 또 외국의 규정들을 가지고 살펴보셨고,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황은 어떤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식조사에서 현재 이 해당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이 제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오늘 토론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보통 우리가 학회에서의 그 논문 발표와 토론과는 달리 발제문 하나하나에 대한 뭐 토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나 문제점 또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 토론자들께서 또 각각 그 주어져 있는 그런 영역과 전문성 또 그리고 경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발제문에서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또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우리 진행자께서 이상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시간 선택제 공무원 노조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진식 부위원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국 시간 선택제 공무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부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도 이제 개인의 조합원으로서 노동자의 조합원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40대 중반에 세 아이의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이 이제 70% 이상이 여성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소수인 남성이고요. 제가 이 노동조합에까지 오게 된 이유가 참 험난한데요. 저는 이제 장기 복무 제대 군인으로 한 15년 정도 군 장교로 복무를 했었고요. 제대 이후에는 이제 사회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 직장은 이제 일반 직장인데 계약직으로 있었고요. 2년 정도 되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제가 2년째 될 쯤에 잘렸습니다. 잘려가지고 좀 사회에 쓰라린 아픔을 겪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직장을 구하다가 또 다니게 됐는데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월급도 떼이고 퇴직금도 떼어가지고 소송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소송을 해가지고 2년 동안의 소송을 이겨가지고 또 월급이랑 퇴직금을 다 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고 또 빈자리가 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런 시선제 채용 공무원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공무원이니까 일반직이고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안정감, 또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 전일제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일단 기회가 난 김에 한번 지원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됐습니다. 근데 막상 되고 보니까 처음에 제가 20시간 근무를 했는데 그나마 저는 이제 군생활 복무 경험이 있어서 호봉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한 20호봉이 9급 20호봉 정도 되는데 그나마 좀 낮지만 그래도 뭐 겸직을 했습니다. 새벽에 우유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꾸렸고요. 그러던 중에 또 시선제 처우 개선이
19년 6월 18일 날 임명령 개정으로 인해서 15에서 35시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만 손가락 기다리면서 와, 나도 이제 35시간 근무할 수 있겠구나. 참 기쁜 마음이 들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정식 공문으로 해서 임명권자에게 시간 확대 공문을 2번이나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 문서로 오지 않았고요.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명령 개정되고 1년 동안 저는 겸직을 하면서 20시간을 계속 근무했고 임명권자에게 제가 면담을 요청을 2번을 요청을 했었는데 한 번은 거절을 당하고 인사 담당자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뭐 결혼이 없어서 안 된다, 시간 확대가. 그래서 못하다가 저희 기관에 같은 시선제 공무원 한 5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2번째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저희 임명권 기관장님을 만나서 저희의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얘기했지만은 뭐 그 당시에도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전일제 공무원의 결혼이 뭐 저에게는 행운과 같은데 결혼이 우연히 병가낸 그 전일제 공무원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결혼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운 좋게도 시간 확대가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언제든지 저희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20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35시간 하다가 20시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급여나 뭐 이런 처우가 많이 낮아지겠죠. 그럼 저는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새벽에 또 우유 알바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거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나.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나이도 40대 중반에다가 제 첫째가 이제 고3인데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시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고요. 일단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건 다른 분 얘기인데요. 근무 8년, 9년 동안 12번의 근무 시간이 바뀐 분이 있어요. 제가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몰랐는데 지금 정성혜 위원장 12번을 근무 시간이 바뀌었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직 정규직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고용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무 시간이 어떻게 1년에 한 번 이상꼴로 바뀝니까? 이래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대놓고 공무원이라 말도 못해요. 원래 시간 선택제, 시간제 이거 좋은 제도입니다. 선진국에서 좋은 취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제, 시간 선택제 하면은 좀 공무원사에서 계급이라고 할까요? 마치 홍길동 같은 공무원사에서 서자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토론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 노조원들 회비 받아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기분들도 모시고 했는데 토론으로 끝나면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고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하는 내용 근무시간 주권 선택입니다. 주제가 근무시간 주권 선택인데요. 이거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고요.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짧게 10장 이내로 준비를 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차별 사례, 우리 노조원분들의 그러한 사례들
또 우리 위원장님과 토론하면서 넣다 보니까 38장이 늘어났어요. 물론 뭐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고 다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근무시간 선택이 우리 공무원 일방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이니까 임원권자가 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최소한 그 근무를 하는 사람, 민간기업도 개인과 회사가 계약서 써가지고 근무시간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최소한 협의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또 많은 자료가 있는데 넘어가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 현황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점 위주로 말씀을 간단하게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공무원의 제도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현재 이제 행정안전부나 인사현실처가 시간선택제 근무 장애 요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게 공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규정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지를 않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런 거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이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개선을 요구해도 법령이 바뀌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입니다. 해당 담당자들은 법령이 이런데 왜 우리가 해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 인형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집진에 나와 있는데요. 보수, 복리후생, 승진,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령을 공무원이 원할 때 임용권자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법령으로 바꿔달라는 게 이번 토론의 핵심 요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료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20시간, 35시간만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15에서 35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홍보해 놓고 두 가지만 하랍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에 덧붙여서 이제 초과 근무 공지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또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9급, 8급이 대부분입니다. 민원 현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요즘 민원 현장 악성 민원도 많고 또 민원인들이 공격으로 공무원이 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일선에서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또 인사 거기 기관에서는 주 40시간을 근무로 짜여진 그런 업무가 부여가 됩니다. 35시간 한다고 해서 35시간만 주냐? 아닙니다. 9시에서 5시에 근무하는데 민원인들 있으면은 5시 땡하고 퇴근하고 싶죠. 근데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으로서? 못합니다. 6시까지 근무합니다. 근무하는데 1시간 공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초과 근무 수당도 못 받고 무료 봉사하는 거예요. 35시간이지만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현장이 그래요.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가 40시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소수입니다. 인원도 별로 안 되고. 이게 무노동 무임금 이 무임금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제기를 했고
소송도 했습니다.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여기 행정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피고는 김 씨에게 미지급 시간의 수당 100여만 원과 한 씨에게 270여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항소했죠. 항소해서 2심은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태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항이 임명령에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 단시간 근로자하고 저희하고 이게 차별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문은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계약직 공무원은 이게 삭제가 됐어요. 예, 됐는데 이게 저희 시간 선택제 임명령에 이게 그대로 흘러 들어온 겁니다. 이게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이 가능하도록 우선권 조문을 삭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도가 9년 됐는데 근무 시간도 시간 비례로 경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승진도 제대로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8년도에 임명돼 가지고 구급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급이에요. 신년 돼야 8급 승진할 수 있을까? 승진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반드시 삭제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19년 11월 11일 시간이 얼마 된지 모르겠네요.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시선제 공무원의 정규 임용, 신규 임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요구를 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제 수용 불원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을 권한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이 건의 내용을 보면은 전일제 공무원으로 경쟁에 따른 신규 임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전환 채용 절차 추진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시간제 공무원의 전일제 전환을 위한 경력 경쟁 임용 지침 및 전일제 공무원 전환 가이드라인을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검토 결과 소용 곤란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문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문을 삭제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빨리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이제 내용이 많은데 이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주 40시간을 근무로 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에서 저는 근무 시간 선택이 왜 꼭 35시간까지 돼야 되냐? 40시간까지 늘려서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당 총 근무 시간을 40시간까지 할 수 있게끔 근무 시간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근거에 또 하나가 보면은 제가 이제 21년도에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조합원의 90% 이상이 주 40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우리 조합원들이 모두 원하는 상황이고 또 기관과 임용권자도 또 전국시장 군수협의회에서도 40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는 시작부터 제도 설계가 불안전한 실패한 제도입니다. 그 반증의 결과가 뭐냐면 더 이상 신규 채용을 뽑지 않습니다. 이번까지 6번의 토론을 해와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제도 개선이 그나마 조금씩 이루어져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정부, 인사시처, 안전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의지가 필요하며 근무시간 주권 확보를 위해 공무원 노동자와 임용권자 기관 간의 최소한의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는 공무원 임명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통상 근로자 전환 시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희선은제 채용 공무는 오히려 전일제 전환 시 우선권을 주지 아니한다는 차별적인 조항이 있어서 이를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용권자와 공무원이 모두 원한다면 주 40시간 근무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선제 채용 공무원이 차별 문제와 제도 개선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태 조사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초과 근무 공제 문제 또 경력 채용 제도로 통해서의 전환 채용 또 40시간 근무 가능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그 사례와 또 여러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서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자료집들을 차근히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바로 두 번째